전라도를 대표하는 생선, 홍어. 흔히 홍어하면 남도 끝자락에 위치한 신안 흑산도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사실 홍어 생산량은 인천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청도 홍어나 흑산도 홍어나 저희들이 보기로는 다 똑같은 건데, 삭혔을 때 톡 쏘는 맛과 알싸한 향기를 풍기는 녀석. 예전엔 주로 전라도에서 즐겨 먹었었지만 최근 인천과 수도권 지역에도 홍어의 참맛을 알고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강하고 이게 음식인가 싶어서 맛이 뭐 먹을 수가 없었는데 좀 독특한 향이 있고요. 그 향을 좀 제가 즐기는 것 같아요. 남도를 대표하는 별미에서 전 국민의 입맛을 넘보는 녀석. 전라도 홍어가 아닌 인천 홍어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러 갑니다. 서해안에서 잡힌 수산물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인천 종합어시장. 당일 잡은 수산물이 유통되고 있는 수도권 유일의 산지 시장이기도 한데요. 인천을 대표하는 어시장엔 홍어도 당당히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홍어를 찾는 이들이 적어 인천 어시장 좌판에서도 홍어를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최근 인천에서 홍어를 찾는 이들이 늘면서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인 지역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돼서 홍어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걸 알고 많이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어때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좀 적어진 건가요? 그래도 국산이 우리 시장에서 소비할 정도로 과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당한 양이 지금 공급되고 있어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전라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던 홍어.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천이 생산량을 추월했습니다. 300에서 한 500톤 정도가 어획이 됩니다. 그중에 작년 경우에서는 540톤이 전국 어획 생산을 보였는데 이 중에 한 350톤 정도가 이제 인천 지역에서 생산됐고 어획됐고 나머지 한 140톤이 전남에서 어획되었습니다. 홍어의 고장이라 불리는 전라도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양이 인천에서 어획되고 있는 건데요. 예전엔 홍어가 인천에서 어획되더라도 대부분이 홍어의 최대 소비 지역인 전라도로 보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도 홍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인천 종합 어시장에서 홍어 판매량도 늘었습니다. 예, 1년에 4-5번은 먹습니다. 집에서 사다가 삭혀서 먹으려고. 오늘도 28일 날 먹으려고 한 2주 삭히려고 왔습니다. 아, 직접 삭혀서 드세요? 예, 집에서 냉장고에다도 넣어놓고 아니면 싱크대에다 해서 삭히면 아주 맛있습니다. 상가하고는 틀립니다. 수도권에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홍어. 과연 이 인천 홍어는 어디에서 어떻게 잡혀오는 걸까요? 이건 대청도에서 준학으로 건져서 오는 거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괴짝에 나무 상자에 들은 거는 여기 인천의 저인망이라는 배가 잡아 조업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이제 저인망께 대청도 거보다 큰 게 덜 잡혀. 이 준하권은 저인망은 밑에서 고기를 잡는 거고 준하권은 뜬 고기를 낚시로 건지는 거기 때문에 저인망은 쌍끌이가 두 배가 한 조가 돼서 밑에서부터 훑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작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작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고, 대청도는 주로 준하거리라 뜨는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가 큰 게 많은 거예요. 인천 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해 배로 약 4시간. 국내 유일의 모래사막이 있는 인천 옹진군 대청도. 최근 사막 관광지가 입소문을 타면서 대청도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는데요.
사실 대청도의 명물은 따로 있습니다. 여느 섬이 다 그렇겠지만 주민의 70%가 어업에 종사하는 대청도는 품질 좋은 수산물이 많기로 유명한 곳. 섬 곳곳에 널려 있는 수산물만 봐도 알 수 있죠. 특히 코끝이 시려오는 이맘땐 질 좋고 싱싱한 홍어를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내장까지 날것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죠. 네, 애라고 그러죠. 간인데 애라고 그러죠.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네, 꼬리는 저기 그 매운탕 거리 이제 할 거고요. 이건 이제 찜용으로 나갈 거고. 이게 코예요, 코. 매운탕 끓여도 부드럽고 시원하고. 살은 물론 내장과 뼈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알짜배기 생선, 홍어. 부위별로 다른 맛을 내는 홍어는 흔히 1미, 코, 2미, 날개, 3미, 꼬리 순으로 맛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청도와 전라도 모두 먹는 방법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기는 삭혀서 먹고 여기는 삭힌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 별로 안 좋아해서 주로 생물을 먹어요. 생물을 먹으면서 뭐 애 같은 거 먹는 방식은 저기 먹는 그 방식은 똑같은데 먹는 건 똑같은데 이제 그 삭혀 먹는 데는 하는 거하고 생물로 먹는 거 차이점이 좀 있겠죠. 흔히 삭힘의 미학이라 일컬어지는 홍어. 예부터 전라도에선 홍어를 숙성시켜 먹곤 했는데요. 인천에선 삭힌 홍어보단 갓 잡은 싱싱한 생물회를 최고로 칩니다. 정약전의 자산 어보에도 회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혹은 국을 끓이거나 포를 떠서 먹는 생선이라 기록돼 있는 홍어. 인천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사랑받는 홍어찜은 푹 찌면 부드러운 맛이 일품입니다. 전라도에선 부드러운 홍어애와 거친 식감의 보리싹을 함께 넣어 끓인 홍어 보리액국을 즐겨 먹는데요. 인천에선 보리싹 대신 묵은 김치를 넣어 칼칼하게 끓이는 차이를 보입니다. 홍어 맛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홍어 튀김도 별미 중에 별미죠. 일반 생선 튀김은 좀 살이 좀 된데 이 홍어 튀김은 홍어찜 같은 거 하게 되면 살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부드러운 그 맛이 홍어 튀김 안에도 있으면서 이제 생선 단맛이 나면서 그리고 또 그 튀김 맛이 나면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나서 참 맛있어요. 그거는 이제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들 하셔요. 이제. 홍어 한 마리로 차려낸 푸짐한 한상. 생물로 먹는 것은 물론 찜, 탕, 튀김으로 조리해 먹는 방식까지 홍어의 진 면목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더구나 대청도 홍어는 국산 홍어인 것에 비해 가격까지 저렴하니 이만큼 착한 녀석이 없는 셈이죠. 이제 홍어 드시는 분들은 홍어 맛을 알고 드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맛있게 드시고 또 상대적으로 대청도는 홍어가 좀 싸요. 단가가 좀 싸니까 흑산도 절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러죠. 이른 새벽, 대청도에선 이맘때 홍어를 찾아 바다로 떠납니다. 바다에 낚싯줄을 풀어놓으면 바다를 헤엄치던 홍어가 자연스레 바늘에 걸리게 되는 준학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낚싯줄을 바다에 뿌리고 3, 4일 후 조업에 나서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흑산도처럼 미끼 없이 낚시 바늘만으로 홍어를 잡고 있죠. 낚시로 쫙 깔아놨다가 한 3박 4일 만에 양망을 하면은 여기 지나가다 홍어가 걸립니다. 낚시 홍어를 우리 흑산도 6척, 우리 대청도 5척, 전국에서 10척뿐이 없어요. 11척이 이 낚시 조업을 하고 있어요. 흑산도에선 홍어가 다니는 길목에 낚싯줄을 늘어뜨리는 반면 대청도에선 동서남북 매번 조업 장소를 바꿔가며 조업하고 있는데요. 홍어가 대청도를 중심으로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대청도는 그야말로 황금 곳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궂은 날씨를 뒤로 하고 오랜만에 나선 조업이건만 초반 조업량이 영 좋지 않습니다. 현재로 봐가지고 양망이 물량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겨울 날씨 이거 홍어 한 10마리 20마리 잡아가지고는 안 돼요. 못 잡아도 30마리 이상 잡아야 선원들도 그렇고 손주도 그렇고 뭐 경유돼지하고 뭐 이거 다 제하고 일당이 되지. 한 10마리 20마리 잡아가지고 선원들 일당이 안 돼요. 작년에는 심심치 않게 홍어덕을 봤다는 김원호 선장. 올해는 홍어 조업이 한창이어야 할 때 날씨가 궂은 날이 많은 데다 홍어 양까지 줄어 기름값도 벌기 힘든 상황이라는데요. 걱정도 잠시. 첫 번째 홍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끼는 없지만 촘촘한 간격으로 설치해놓은 낚싯줄에 걸린 덕분에 한 마리가 걸리기 시작하니 줄줄이 모습을 드러내는 홍어. 수컷보다 크기도 크고 가격도 더 비싼 암홍어도 올라옵니다. 홍어의 최대 산지로 꼽히는 신안 흑산도와 인천 대청도. 사실 이 두 지역에서 서식하는 홍어는 서식 환경은 다르지만 같은 어종, 참 홍어입니다. 하지만 가격 차이는 꽤 나는 편이죠. 근데 대청도나 흑산도나 뭐 그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홍어는. 근데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좀 그런 것 같은데. 흑산도 연안에서 충남 태안을 거쳐 인천 대청도까지 홍어는 서해안의 수온이 낮은 해역을 따라 이동해 서해안 지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같은 종은 맞고요. 그냥 서해 전반적으로 다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에 서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닥에 모래나 갯벌 지역, 뻘 지역에 주로 서식을 하고요. 그런 수온이 냉수성 어류기 때문에 좀 차가운 지역에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홍어 어획량이 줄어들고 있어 만족할 만한 양은 아니지만 다음 조업된 풍어를 기대하며 3일 후에 거들 낚싯줄을 풀어둡니다. 낚싯줄을 풀어둔 위치까지 부표로 꼼꼼히 확인한 후에야 모든 조업이 마무리되죠. 대청도에선 조업을 마친 후 홍어를 잘 정리해 다른 지역으로 보낼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잡은 이 홍어들은 전부 전라남도 목포로 보낼 겁니다. 목포로 가요, 목포. 목포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는 소매를 양을 하지 못하고 목포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다 치르기 때문에 목포로 가요. 조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김원호 선장의 할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청도에선 현재 위판도 열리지 않고 특별한 판로가 없는 상황. 때문에 판로를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산지에서 홍어를 잡으면 목포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택배를 보내 개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홍어 가격 또한 흑산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
어민들 속상한 마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맛있고 귀하다는 홍어가 대청도라는 이름을 달았을 땐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기 때문이죠. 지금 대청도 홍어나 흑산도 홍어나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기도 흑산도 홍어는 전국에서 알아주고 흑산도 홍어는 좋다고 하는데 대청도 홍어는 지금 흑산도 홍어 3분의 1 가격도 못 받으니까 대청도 우리 홍어 잡는 어민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대청도 홍어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날도 머지 않았겠죠. 지옥 같은 향기, 천국 같은 맛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생선 홍어. 전라도에선 삭힌 홍어와 함께 푹 삶은 돼지고기 그리고 묵은 김치를 함께 싸먹는 홍어 삼합이 고급 요리로 대접받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에선 젊은 사람들과 홍어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홍어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중 홍어의 대표적인 요리로 꼽히는 홍어 삼합의 새로운 변신. 바로 기존 삼합에 돼지고기, 묵은 김치 외에 갑오징어와 문어를 삶아 홍어와 함께 곁들이는 삼합인데요. 홍어를 처음 먹는 사람도 익숙한 해물과 함께 즐기면서 부담 없이 홍어에 대한 맛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덕분에 홍어를 찾는 이들도 더 늘어났죠. 홍어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오셔갖고 이제 배우시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문어, 갑오징어 위주로 드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홍어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드시게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가게를 와서 홍어 매니아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제가 한 번씩 또 싸서 드려보기도 하고요.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도의 별미로 사랑받던 홍어. 호불호가 강한 생선이지만 한번 그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적인 생선. 이제는 남도를 넘어 수도권에서도 널리 사랑받고 있는데요. 고급 생선이라 여겨졌던 홍어가 이제는 조금 더 친숙한 생선으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을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